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나이가 차이 나는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들의 긴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예의상 참고 듣지만 연장자들은 이를 자신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가치 있어서 듣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속으로 다음에는 절대 오래 붙잡히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세대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40대가 20대 중반과 함께할 때는 자신이 연장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세대 차이가 클수록 같은 행동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보다 20살 이상 어린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들은 이를 단순히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다라고 판단할 뿐 다른 이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동년배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작은 말 한마디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는 권력과 직급 차이까지 더해져 젊은 사람들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중 첫 번째는 불필요하게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말이 길어지면 서로 타이밍을 맞춰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장자가 말을 길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방적인 대화가 되고 듣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다음번에는 가급적 대화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색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후배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이나 식사를 주도했다면 계산 방식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로 후배들을 데리고 갔는데 마지막에 더치페이 하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계산을 해야 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불편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는 나이를 묻는 것이다. 단순한 대화 소재로 나이를 물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라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후배 세대와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면 의도와 다르게 젊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고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런 세대 차이는 직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신입사원들은 팀장이나 부장의 지시를 받으면 대체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 연장자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해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조직 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좋은 상사는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커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약속을 강요하지 않는 리더가 존경받는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상사에게 바라는 자질 중 가장 높은 순위는 전문성이 아니라 배려심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인생 경로에 따라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커진다. 어떤 이는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다. 타인의 재력이나 성공에 집착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SNS의 발달로 타인의 화려한 삶이 더 쉽게 노출되면서 이러한 비교 심리는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자신보다 잘 사는 친구가 반드시 자신을 깔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대방의 우월감을 상상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이 든 사람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요구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존경을 얻는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도 후배들에게 존댓말을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존경보다는 두려움을 얻게 된다. 놀라운 점은 나이 든 사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존경받는다는 사실이다. 권력이나 지위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행사하지 않을 때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젊은 세대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는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으로 독립했더라도 부모가 여전히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거나 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한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생 동안 자녀를 키웠으니 노후에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이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종종 부모에게 거절했을 때 발생할 정신적 압박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애정보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 부모의 진정한 행복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에서 온다. 특히 몸이 불편해지거나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평소에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준비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고액 과외에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녀의 미래가 중요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녀가 성공했을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녀가 30대나 40대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비용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업이라면 실패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경제력이다. 돈을 전부 자녀에게 투자하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 삶의 질과 자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관리를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은 노년기 활동 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약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관절 문제는 한 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걷기, 운동이 효과적이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체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형성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 외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지적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노년층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가능해졌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을 활용하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를 익히는 것은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 관계,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면 가족 관계의 역학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가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예전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조부모와 현대적인 육아 방식을 선호하는 부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제공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 항상 현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존경받는 노년을 가능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화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노년기에는 상실의 경험이 많아진다.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건강의 악화,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상실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장기간 시달리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제약이 생기거나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노년기에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수입과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봉사활동이나 멘토링과 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재능 기부는 노년층이 사회와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다.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거나 전직 회계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재무 관리를 도와주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취미 활동도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젊었을 때는 시간 부족으로 즐기지 못했던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지적 자극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일부 노년층은 평생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도 한다. 여행이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 책 쓰기 등 자신이 원했던 일에 도전하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년기에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선택이나 경험들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기억이나 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진이나 비디오, 음성 녹음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이나 재산 분배, 장례식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런 준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는 영적인 성장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하기도 하고 영적인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활동은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초월적 가치를 탐색하는 기회가 된다. 노년기의 주거 환경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계단이나 문턱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리 주거 환경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인 주거 시설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무조건 자신의 집에 머물기보다는 안전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케어를 받고 싶은지 가족들과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노년의 정보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양한 서비스나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예약, 모바일 결제, 화상 통화 등의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안전과도 직결된다. 온라인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보안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들도 이런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시간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은퇴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시간표를 채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있는 시간 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활동적인 시간과 휴식 시간, 사회적 교류와 혼자만의 시간,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하다면 낮잠을 활용하되 너무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식습관도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양을 줄이기보다는 영양 균형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 소증이 가속화될 수 있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또한 수분 섭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탈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년기 영양 상태는 면역력과도 직결된다.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등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계절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을 골고루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는 약물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한 신장 및 간 기능의 변화로 약물 대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고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방문 시에는 메모를 준비하거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사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궁금한 점을 빠짐없이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의 용도와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기 쉽도록 알약 정리함이나 알람 설정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증가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연령별로 권장되는 검진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기술이 된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활동은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노년기의 경제 관리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지출 계획이 중요하다. 특히 사기나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주의해야 한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투자 권유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계획도 필요하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기대나 직업적 의무, 가족 부양 등의 책임으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제약에서 벗어난 노년기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 가치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나 창작 활동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노년기에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데 돈을 쓰기보다 의미 있는 경험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물건을 비우고 간소화하는 과정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 노년기에는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교류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고 반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교류는 노년층에게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활력을, 젊은 세대에게는 역사적 맥락과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특히 손주와의 관계는 노년의 큰 기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부모로서 느꼈던 교육과 양육의 부담 없이 손주와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손주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부모는 요리법이나 삶의 지혜, 가족의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노년기에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의견만 강조하기보다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는 세대 간 소통의 가교가 된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 든 사람에게 존경과 배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직위나 권력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심리적 성숙함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만족스럽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신체적 기능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각 단계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행복한 노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풍요로워진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과 재정,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모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간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권위보다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중요하다.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 많아지거나 인색함을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은 세대 간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노후 준비 관련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